여러분 반갑습니다. 챕터 1 신호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장의 두 번째 주제로서 신호 해석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는데 이번 강의는 신호 해석에 대한 첫 번째 파트 강의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호 해석용 수학적인 기초 지식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스펙트럼 해석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섹션 1 신호 해석용 수학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신호 해석을 공부하고 있는데, 자, 신호 해석에는 수학적인 공식들이 많이 이용이 되는데, 자, 이것들의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통신에 대해서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즉,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수학은 통신용 수학입니다. 통신 해석을 하기 위한 해석용 수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학이 있습니다만은 통신에 필요한 수학을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사인 삼각함수 법칙입니다. 코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자, 여기 코사인은 코코사사입니다. 코코사사.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기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풀어보면은 이겁니다. 이거를 좀 외워 두셔야 됩니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마이너스죠. 이거는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이게 합을 곱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코사인 합을 곱으로 바꾸는 그런 공식입니다. 그래서 코코사사,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사사인데 마이너스 플러스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면은 플러스. 이 공식 첫 번째 1공식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된 건데, 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면은 위에 거를 그대로 해보면 됩니다. 이거 합 공식하고 이거 공식하고 더해보면은 이 뒷부분이 다 날아가겠죠. 그러면 이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이거를 두 개 더하면은 2 코사인, 이걸 두 개 더하면은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두 개 더하니까 이거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이거를 2를 넘기면은 이와 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좀 기억을 또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공식입니다.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베타 하면은 2분의 1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 공식이 아주 우리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변조할 때에 사용이 되는데, 자, 이거는 이 공식은 언제 1공식에서 2공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은 코사인 오메가 1t하고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2t를 하면은, 자, 이게 변조입니다. 변조. 코사인 오메가라는 오메가 1이라는 주파수하고 오메가 2라는 주파수를 합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의 코사인 합주파수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2t 합주파수하고 플러스, 그죠?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2t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합주파수라 그러고 이거는 차주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 2번 공식에 의해서 이게 나중에 변조식을 쓸 때에 이거 공식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코사인하고 이거 뺍니다. 요 일식에서 a-b를 하게 되면은 이거
빼면은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또 다시 정리하면은 요 세 번째 공식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사인 플러스 사인 곱하기 사인, 요거는 마이너스가 되고 이것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것도 합주파수, 차주파수가 되죠. 이것도 세 번째 공식도 이것도 변조할 때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사인 오메가 1t 곱하기 사인 오메가 2t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자, 코사인 합주파수죠.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2t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2t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2번하고 3번은 거의 비슷하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변조할 때에 두 신호를 곱하면은 합주파수하고 차주파수가 나온다는 거. 이거 변조할 때에 이거는 나중에 어디에 쓰이냐면은 신호의 변조. 두 신호를 곱하면은 합주파수하고 이거는 합주파수, 차주파수가 만들어지고 그 크기는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이거 공식을 1번, 2번, 3번 공식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니은 항은 앞에서 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거는 사인의 합을 사인 합과 차를 곱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사인의 합과 차를 여기에 사인 코사인의 곱으로 나타내죠. 이거는 여기 보면은 사코 코사입니다. 이거는 외울 때 사코 코사입니다. 자, 우리가 코사인일 때는 코코사사죠. 코코사사. 이거는 사코코사. 이거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동일합니다.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인은 사코코사. 코사인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는 코코사사입니다. 코코사사. 이것이 뒤집어지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됩니다. 사인은 사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는 자, 부호가 안 바뀝니다. 그대로 가고 뭡니까? 사코코사. 사코코사. 이 공식만 외워주면 됩니다.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 많이 외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 공식이 여기 이겁니다. 이거. 자, 니은의 사인의 요 법칙입니다.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코 코사. 플러스는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는 사코 코사인데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이거 1번. 자, 이것을 다시 이제 요 식을 또 유도를 하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자, 사인하고 코사인, 사인 코사인 되어 있을 때는 사인 코사인 되어 있을 때는 요 식에서 사인 코사인이 요거죠. 요거 사인 코사인이니까 이거를 합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것이 날아가죠. 날아가니까 2분의 1 요것을 합이 되죠. 그래서 여기 A식에서 이 두 개를 합해서 변경한 것이 여기 되니까 이것이 2번식입니다. 2번식. 이것이 3번식입니다. 그래서 요까지 세 개를 사인 코사인은 2분의 1 합주파수, 차주파수죠. 합주파수. 이것도 변조, 복조할 때 나옵니다. 하여튼 두 신호를 사인이나 코사인을 두 개를 곱하면은 두 개를 이렇게 사인이나 앞에도 똑같습니다. 2분의 1의 합주파수하고 차주파수가 나오죠. 이것도 코사인 곱하기 사인입니다. 코사인 곱하기 이게 두 개 역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2분의 1 사인 합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두 가지는 일식에서 유도를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1, 2, 3식과 요거 1, 2, 3식을 좀 외워 두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오일러 공식입니다. 오일러 공식인데 이 오일러 공식은 어디다 쓰는 거냐 하면은 지수함수를 서로 삼각함수하고
삼각함수하고의 서로 이것끼리의 변환의 사용이 됩니다. 서로 삼각함수하고 지수함수를 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오일러 공식은 이겁니다. 이거를 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E의 Jωt는 E의 Jωt입니다. 그럼 실수는 코사인, 헛수 부분은 사인이 됩니다. 부호는 그대로죠. 여기에 E의 마이너스 Jωt입니다. E의 마이너스 Jωt는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이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J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이거는 실수죠. 이거는 헛수입니다. 이거는 결국 복소수로 나오죠. 복소수. 이것도 역시 복소수로, 그러니까 오일러 공식, 이거 지수함수, 이거는 지수함수죠. 지수함수는 삼각함수로 바꾸는데 결국 또 복소수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변형식이 나옵니다. 이것이 1번식이고, 변형식은 이겁니다. 변형식은 이거를 기억해 둬야 되고, 3번은 이거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코사인 오메가 t에 대해서 묶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더하면 되겠죠. 요거하고 이 식을 두 개 더하면 이게 날아가죠. 그러면 2 코사인 오메가 t니까 2분의 1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인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사인에 대해서 요거에다가 요 1식에다가 2식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이 날아가고 빼면은 정리해 보면은 요 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1, 2, 3을, 이거 오일러 공식인데 이거는 나중에 풀이의 변환 쪽에서 나중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1번식에서 2번, 3번이 이렇게 파생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일러 공식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비사인파의 주파수 성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비사인파라고 하는 것은 사인파가 아니다 이 말이죠. 비정현파, 이거 다른 말로 비정현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인파가 아니다 이죠. non 사인 웨이브죠. non 사인 웨이브. 사인 웨이브라는 거는 이런 거죠. 사인 웨이브는 이와 같은 겁니다. 사인 오메가 t. 자, 이거는 우리가 주파수로 보면은 단일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성분이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비사인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직사각형파. 자, 직사각형파 이런 거죠. 삼각파 이런 겁니다. 자, 톱날파. 이것도 삼각파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생긴 거. 자, 이런 파형들을 우리가 비정연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정연파 성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십시오. 그냥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파형들을 보게 되면은 주파수가 여기는 오메가죠. 여기는 3오메가죠. 5오메가죠. 이와 같이, 자, 여기도 삼각파도 오메가, 3오메가, 5오메가. 주파수 성분들이, 이거는 비정연파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연파, 비사인파 신호는 주파수 성분이 복잡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비정연파 신호는 여러 개의 주파수 성분들이 합성된 거다. 복잡하다 하는 것은 합성된 거다. 여러 개의 주파수 성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직사각형이나 삼각파, 톱날파 이런 것들은 단일 사인파가 아니라 여러 개의 사인파들이 복합적으로 합성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는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스펙트럼을 봐야 됩니다. 주파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주파수 성분이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다음 그림의 파형을 더했을 때 파형을 예측해 보십시오.
뭐 예측해 보면은 파형이 왜곡이 생긴다. 왜곡이 발생한다. 파형이 찌그러진다 이거죠. 자, 이런 주파수가 낮은 이런 신호하고 주파수가 높은 두 신호가 이렇게 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그리면은 커지고 여기는 줄어들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파형이 여기서 왜곡이 생기죠. 찌그러짐이 생기죠. 자, 이것도 우리가 해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거는 제로가 되다가 제로가 되다가 하여튼 뭐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커졌다가 여기는 또 막 이렇게 되다가 파형이 막 찌그러집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파형이 왜곡이 생긴다 이거죠. 왜곡이 발생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는 0이 되겠죠. 0이 되다가 또 여기서는 커졌다가 여기서는 또 커졌다가 막 파형이 이것도 왜곡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뭡니까? 파형의 왜곡, 찌그러짐이죠. 찌그러짐, 이 왜곡에는 여러 주파수 성분이 주파수가 내재되어 있다. 내재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파형이 사인파가 아닌 것. 하여튼 이런 사인파는 단일 주파수인데 파형이 왜곡이 생겼다. 찌그러졌으면은 이거는 여러 개의 주파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파형이 합성이 되니까 찌그러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직사각형이나 삼각파, 톱날파, 하여튼 사인파가 아닌 비사인파, 이거를 비정연파죠. 비정연파 신호들은 여러 개의 주파수 성분들이 합성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스펙트럼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펙트럼 해석, 이거에 또 대치되는 내용이 시간 영역 해석입니다. 시간 영역 해석이죠. 그럼 이거는 스펙트럼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은 주파수 영역 해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스펙트럼이라 통신에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파수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장 스펙트럼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통신에서 말하는 스펙트럼은 주파수 스펙트럼입니다. 자, 이 스펙트럼은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들 여기 분광기 있죠. 프리즘이라는 분광기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나오죠. 빨강에서부터 보라색까지 색깔이 이렇게 딱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은 7가지 빛이 합성되면은 하나의, 그러니까 흰색으로, 그러니까 무광으로 보이죠. 무색광으로 보이죠. 근데 이게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이 빛의 색깔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합성된 빛을 여러 가지 각각의 어떤 색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는 게 이게 프리즘입니다. 스펙트럼이죠. 이걸 우리가 광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광 스펙트럼. 그러면 광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광이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주파수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우리가 말하는 통신에서 말하는 이 스펙트럼은 주파수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이와 같이 파형이 막 찌그러진 게 있다 이거죠. 이렇게 혼합된 이런 신호가 온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시간 영역입니다. 시간 영역에서는 이와 같이 파형이 왜곡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보게 되면은 자, 주파수 도메인으로 옮겨옵니다. 주파수 영역으로 옮겨오면서 여기에 포함된 주파수와 그 크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얼마에 진폭이 얼마짜리, 주파수 얼마에 진폭이 얼마짜리. 그러니까 주파수와 진폭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거는 시간 영역 해석이라 그러고 시간 영역 해석. 자, 시간축에 대해서 파형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곡이 생겼을 때, 파형에 왜곡이 생겼을 때 그 주파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파수를 이렇게 펼쳐보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주파수 영역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스펙트럼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 해석을 주파수 영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뭐를 볼 수 있다? 거기에 포함된 주파수 성분과 그거의 크기를, 그 주파수 성분의 크기를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이 스펙트럼 해석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글자를 보면서 스펙트럼의 개요입니다. 자, 스펙트럼은 신호의 주파수 영역상에서 해석 수단이다. 이해가 되죠? 이는 시간 영역 해석과 서로 상보, 서로 도와준다 이거죠. 서로 상보적이다. 서로 보완적이다.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 해석이 안 되는 것은 주파수 영역에서 볼 수가 있고, 서로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같이 봐야만이 완전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상호 보완적이다, 상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보적으로 연계되어 신호 해석을 위해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신호의 해석에는 크게 주파수 영역상의 해석과 시간 영역상의 해석이 서로 상보적으로 서로 보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호가 포함된 주파수 성분의 크기의 도형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호라는 것은 왜곡된 신호겠죠. 일반 우리가 통신 신호는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신호를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는 해석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주파수 성분과 주파수 성분의 크기를 도형적으로, 그림적으로 나타낸 것이 우리가 스펙트럼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보면은 신호를 주파수의 함수로서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한 거다. 이것이 스펙트럼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스펙트럼을 우리가 주파수 영역 표현이라고 한다. 주파수 영역 해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 파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접어두고,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통신에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파수 스펙트럼을 말한다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 스펙트럼 해석입니다. 해석. 자, 이거는 신호의 주파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기법이다. 그죠?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하기 위한 기법이 스펙트럼 분석이라는 겁니다. 자, 주파수 평면에서 가로축이 주파수입니다. 각 신호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자, 가로축이 주파수죠. 주파수상에서 각 주파수에, 이거는 F1, F2, F3라고 하면은 각 주파수에 이렇게 그 크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가로축은 주파수가 되고 세로축은 전압이 될 수도 있고 전력이 될 수도 있고 전력 밀도가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압이 되면은 전압 스펙트럼이고 세로축이 전력이면은 전력 스펙트럼. 자, 세로축이 전력 밀도면은 전력 밀도 스펙트럼, 에너지 스펙트럼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자, 시간 영역의 함수를 우리가 풀이에 변환하면은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 말도 중요합니다. 시간 영역의 함수를 뭐 하면은 나중에 풀이의 변환이 다음 장에 나오게 될 겁니다.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시간 영역을 풀이에 변환하면 주파수 영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의 분석은 시간 영역 해석과 주파수 영역 해석이 서로 상보적으로 이루어진다. 서로 보완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통신에 있어서 신호 해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이와 같이 왜곡된 신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시간 영역에서 나타내진 함수 그래프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값이 진폭을 갖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신호를 해석할 때 이와 같이 시간 영역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것이 지금 왜곡된 신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주파수 영역으로 옮겨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해석은 크게 시간 영역 해석과 주파수 영역 해석 두 가지 방법을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풀이의 변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독립적으로 지금 3장에서 챕터 3장에서 풀이의 변환을 다루게 될 겁니다. 풀이의 변환.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풀이의 변환은 풀이에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제안한 그런 수학적인 그런 공식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호를 주파수 영역,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는 수학적인 기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 드리면은 시간에 대한 함수를 풀이에 변환하면은 주파수 영역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시간 영역의 함수를 주파수 영역으로 옮길 때는 풀이에 변환을 합니다. FT, 풀이의 트랜스폼을 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풀이의 변환은 3장에서 직접 다루겠지만은 여기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금 스펙트럼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주파수 영역에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 영역의 함수를 풀이의 변환을 하게 되면은 주파수 영역으로 옮겨온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풀이의 변환, FT, 풀이의 변환에 대한 식입니다. 어떤 FT, 이거는 시간 영역의 함수죠. 시간 영역의 함수를 E에 마이너스 J 오메가 T를 곱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은, 적분을 하고 루트 2파이를 나눠주게 되면은 이것이 이 FT라는 시간 영역의 함수가 주파수 영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공식은 지금 상태에서는 뭐 그냥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 나중에 3장에서 풀이의 변환을 할 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풀이의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함수를 주파수에 대한 함수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것이 풀이의 변환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자, 복잡한, 지금 요 빨간색은 사인파죠. 완전한 사인파입니다. 단독 주파수인데, 자, 여기 또 파란색도 단독 주파수죠. 자, F1이라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이거보다 주파수가 2배 높죠. 그죠? 이거는 F2입니다. 자, 초록색 같은 경우에 더 높죠. F3입니다. 자, 이것을 다 합하면은 이와 같이 아주 미묘한 그런 함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복잡한 그런 함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지금 현재는 시간 영역의 함수죠. 다 시간 영역의 함수인데 지금 여기 F1, F2, F3를 합하니까 이와 같이 복잡한 왜곡된 그런 함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왜곡된 함수의 주파수 성분을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것이 F1이라는 주파수, F2, F3가
다 이렇게 합쳐져서 이와 같이 F4라는 왜곡된 함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 영역에서는 이거에 대한 주파수 성분과 그거에 대한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F1이라는 여기 이게 중심축이죠. 중심축에서 볼 때 F1이라는 함수의 크기는 이 정도의 크기를 갖죠. F2 자, 이 정도 크기를 갖습니다. F3는 이와 같이 작습니다. 그죠? 그래서 크기와 주파수 성분이 이렇게 합쳐져서 F4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시간 영역에서 보면은 복잡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풀이에 변환을 하게 됩니다. 풀이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주파수 영역으로, 여기는 지금 시간 영역이죠. 시간 영역에서 가로축이 주파수 영역으로 옮겨오면서, 자, 이것은 우리가 개수입니다. 그거에 대한 크기를 나타내는 개수가 되는데, 이와 같이 주파수 지금 0입니다. 주파수가 0이고 각각의 주파수에 대해서 크기 성분이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주파수 영역에서 각 주파수에 대한 크기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 해석을 서로 변환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와 같이 주파수 영역에 이런 함수를 풀이에 역변환하면은, 인버스 풀이에 트랜스폼 하면은, 풀이에 역변환을 하게 되면은 역시 반대적으로 시간 영역의 함수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풀이의 변환이 이런 거다 하는 정도만, 정의만 이해하시고 나중에 3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파스발의 정리입니다. 파스발 같은 이야기입니다. 파스발의 정리,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자체의 정의의 의미를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신호 해석을 시간 영역에서 할 수도 있고 주파수 영역에서 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이 파스발의 정리는 이 시간 영역에서 구한 총 에너지하고 주파수 영역에서 구한 총 에너지는 같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뭐 단순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구한 총 에너지와 주파수 영역에서 구한 총 에너지는 같다. 이것입니다. 자, 이 말이 성립이 돼야만이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 풀이의 변환을 해도 이 파스발의 정리가 성립해야 이 푸리에 트랜스폼이 완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시간 영역에서, 이게 시간 영역이죠. 시간 영역에서 구한 에너지하고 여기 주파수 영역에서 구한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같아야만이 이게 풀이의 변환의 정의를 뒷받침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파스발의 정리는 풀이의 트랜스폼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정리입니다. 이거는 파스발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수식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파스발의 정리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시간 영역의 총 에너지식은 우리가 xt의 제곱을 하면 전력이 되죠. 그죠? 이거는 전력입니다. 그죠? 전력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총 에너지가 됩니다.